경증의 기준이란 응급실에 군의관이 배치됐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면 근무할 의사가 없다. 현장에서는 응급실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정부는 아직 큰 문제는 없다고 하고 참 혼란스럽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현재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무부처 차관이 응급실에 관련해서 어제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네. 붕괴의 상황 아니라는 복지부 차관의 말을 누가 믿겠냐.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 글쎄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분명히 의료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했고요. 그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마치 내일 모레 모든 의료기관이 붕괴라는 표현이 뭔가요? 그게 의료기관 문을 닫고 환자 진료를 못하는 상황인데 왜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표현들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팩트에 근거해서 해야지 너무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의정 갈등 전에도 수년간 있었던 일이고 그중에 오늘 의협에 직접적인 비판을 부른 말도 있어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윤석 대변인. 우리가 아는 무거운 증상과 가벼운 증상, 중증과 경증을 나눴을 때 특히 박민수 차관이 얘기했던 가벼운 증상, 경증의 기준, 열나는 환자 혹은 전화로 문의가 가능한 상태, 찢어져서 피나는 상태, 이 정도는 경증이기 때문에 가급적 응급실 방문을 자제해달라. 이 발언 때문에 오늘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응급실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얘기는 평시에 응급실 이용이 정말로 응급한 분이 가셔서 치료받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 상태인 경우에 예. 단순하게 뭐 동네 병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분은 가급적 응급실 이용하지 말아달라 이런 정도 얘기입니다. 근데 예. 그게 지금 이 상황,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차관이 그 기준을 들어서 예. 응급실에 오는 기준, 중증, 경증을 나누면서 전화로 문의할 정도면은 중증이 아니니까 예. 응급실 안 가도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응급실 잘 돌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들려요. 이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 응급 의료 상황, 지금 의료 공백 상황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방어할 만한 논리로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지 모르지만 예.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께서 어떻게 느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높이겠죠, 국민 눈높이. 그렇죠. 국민들께서는 지금 내가 갑자기 아팠을 때 어디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박민수 차관의 답변은 어떠한 해결책도 주지 않은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예. 맹장염이 생겨서 응급실에 온 분도 결국 치료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어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과연 응급 의료 상황이 박민수 차관 말대로 붕괴가 아니고 국민들이 우려할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지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민수 대변인, 이 얘기를 누군가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 그러면 의식불명이나 마비 상태 아니면 경증이니까 응급실 가지 말라라고 들리는 것들이 지금 의료 공백 사태에 느끼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어떻게 연관이 된다고 보세요? 전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전화를 할 수 있을 정도면은 경증 환자다. 이거를 누가 구분하죠? 의사들이 이 사람이 과연 경증인지 아니면 중증인지 진료도 안 해보고 그냥 전화할 수 있다면 무조건 경증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요. 어제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28개월짜리 소아가 이 1시간 넘게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가 결국은 의식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도 사실은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그 아이가 지금 한 달째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한가한 무슨 이 공감 능력 떨어지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정부의 의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얘기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실망스러운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그
그 정부에서 어떤 언론에 브리핑을 하려면은 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리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해야 되는 순간 아닙니까? 예. 무조건 전화할 수 있을 정도면 경증이니까 응급실 오지 말고 동네에 있는 1차 병원에 가세요.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협회도 오늘 박민수 차관의 저 발언에 대해서 뭐 경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거운지 가벼운지 판단은 의사들도 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피 난다고 혹은 피가 어느 정도 난다고 전화를 직접 할 수 있다고 응급실에 자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게요. 경증을 진단받았다가 나중에 좀 더 정밀한 검사 이후에 중증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보건복지부 차관 얘기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냈고 아까 화면에 지나갔던 시각차에 대한 화면 잠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얘기예요.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건 저도 마찬가지고 정부는 지금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는데 아니다. 지금 의료진 부족으로 진료가 축소되고 있다. 근무 의사들을 전체적으로 거의 4분의 3 수준의 근무는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 의료계, 의사들, 권역 응급센터만 보면 거의 반토막나다시피 해서 근무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서남권의 응급 환자를 책임지는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이요. 매주 수요일, 그리고 오늘이 수요일이죠. 야간 진료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5시부터 셧다운이 된 셈인데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종석의 빨간 전화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응급의학과가 문을 닫은 이대 목동병원의 남궁인 응급의학과 교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험 없으실 텐데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리 듣기로도 현재 한 8명 정도가 이대 목동병원 전문의가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조금 전부터 그러면 응급실 야간 진료를 아예 못하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 예. 탁과 전문의 선생님이 진료를 일단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응급실을 그래도 닫는 건 저희가 직장을 폐쇄하는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응급학과 전문의가 아닌 탁과 전문의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새롭게 내용을 접했는데 왜냐하면 기존에는 오늘부터 수요일 오후 저녁 5시부터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이 성인 야간 진료를 못 본다고 했는데 다른 과에서 긴급 수혈해서 지금 응급실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게 지금 새로운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신규 환자를 받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응급학과 전문의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응급학과 전문의는 모든 환자의 성인이 어떻게 아프던 진료를 하는 전문의인데 그런 이 모든 과의 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 병원에 기본적으로 다니던 환자 분 정도만 수용이 가능하고 신규 환자는 어렵다고 공지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을 문을 닫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상 가동은 어렵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이대 목동병원. 맞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뭐라 그랬냐면 의식불명 이런 정도 마비 상태 아니면 중증 아니면 응급실 자제해라. 피가 많이 나도 응급실에서는 경증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 계신 응급의학과 교수로서 어떤 생각을 먼저 하셨어요?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손가락에서 피가 좀 나면 이거는 중증은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야간에 피가 난 환자는 진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료 전달 체계가 있고 권역센터가 있고 지역센터가 있고 지역기관이 있는데 이 중에 일단 최대한 지역기관 쪽으로 방문을 해달라. 그러니까 좀 중증도가 낮은 쪽으로 방문을 해달라는 뜻이신 것 같은데 사실 손에 피가 나도 무조건 경증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 환자분도 어떻게 알겠고 저희도 보지 않으면 모르고 그렇게 일단은 환자 생명에 위해가 갈 수 있는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응급실을 자제해달라는 게 실제로 저런 메시지보다는 다른 전화 연결이나 혹은 여러 가지의 긴급 진단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고 저런 발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전화를 하면 경증
뭐 피가 나도 경증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은 예.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래도 되나 싶은 발언으로 들리는 거죠. 교수님, 네. 이대 목동병원에도 군의관이 투입된다고 들었는데 사실 응급실 현장에서는 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누구든 차출돼서 여기가 위기니까 갑자기 여기서 직장을 바꿔서 일하라고 하면은 그게 사기가 나겠습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예. 사실 응급학과 전문의인 군의관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예. 저희는 모든 환자를 다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탁과 의사들이 적응하기가 힘든 권역센터란 말이죠. 그렇죠. 게다가 저희 동료들도 있고 응급실은 많은 협업이 필요하고 시스템도 있고 전산도 만져야 되고 이 처방 내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금 군 소속인 의사들이 와서 예. 당장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얼마나 저희에게 도움이 될지는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대 목동병원이 서울 서남권에서 밤에 아프신 분들이 가는 곳이 거의 주로 거점병원인데 여기에 군의관들이 아직 그 현장 손이 익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어제도 저희가 이 보도를 했는데 한 달 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28개월 2살 여자아이가 한 달째 의식불명인데 그게 응급실 11곳 뺑뺑이를 돌아서 제때 치료 못 받아서 지금 그 상태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정부가 어제 무슨 조치를 했냐면 왜 돌려보냈냐, 응급실들 조사한다는데 11곳, 이거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배우과 진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일단 열성 경련은 소아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의정 갈등 이전부터 소아과 진료가 안 되는 병원이 아주 많았고 이미 소아과는 거의 붕괴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받고 싶어도 배우 진료가 안 되고 입원이 안 되고 중환자실 케어가 안 되면 못 봅니다. 예. 아마 그런 사정 때문에 환자를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 수용을 거절을 한 상태일 텐데 예. 그걸 다 조사하겠다고 하면은 이미 뭐 조사할 내용도 없을 뿐더러 예.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맞서 싸우고 있는데 그게 사기가 나겠어요? 예, 전혀 뭐 불합리하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응급실 11곳도 각기 사정이 신규 환자를 급하게 받을 만한 사정이 안 돼서 돌려가는 뿐인데 그걸 법적 조치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물론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 때요. 지금 바쁘실 테니까 현장에서 봤을 때 뭐 일부 의사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난 보류안, 의대 증원 중재안을 받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하면 물꼬가 트인다는 일부 의사들의 말이 있는데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이런 대책은 없는지, 왜냐면 시민들이 이렇게 계속 우려하는데 그냥 마냥 시간만 보낼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일단 당직 서고 혼자서 중증 환자 받아내느라 너무 바빠서 이게 지금 그런 걸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뭔가를 바꿔서 이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냥 예. 당장 환자들은 너무 아프고 예. 일손은 너무 부족하고 근데 정책 하나 이제 바꾼다고 해서 예. 뭔가 이제 갑자기 저랑 같이 근무한 인력이 늘어난다든지 배우과 가서 인원이 갑자기 충원된다든지 이런 환자분들이 갑자기 저희가 수용할 수 있게 된다든지 저희가 별로 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다만 어쨌든 예. 뭐 이런 갈등 상황 때문일 테니까 이런 갈등 상황의 봉합을 현장에서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매 분초가 긴박하고 그런 어렵게 진료를 보고 있는 시점이라서 멀리까지 볼 정도의 겨를이 없다 이런 얘기신데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응급실 진료를 제한한 이대 목동병원의 남궁인 응급의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봤고요. 실제로 여기 지금 남궁인 교수 연결했는데 이대 목동병원이 매주 수요일 야간 응급진료를 제한한다. 그런데 현장에서 들려온 새로운 얘기는 탁과 의사들이 지원을 와서 응급실이 아예 문을 닫은 건 아니지만 실제로 신규 환자를 받긴 어렵다라는 게 얘기예요. 지금 지역 거점병원 포함해서 이대 목동병원, 서울 서남권의 거점병원까지 응급진료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또 밤에 아프신 분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